예스 탑 예스 탑 뉴스 정면 승부. 5월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방한 중 활동과 관련해서 오해가 없길 바란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출국 전까지 특유의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남겼는데요. 진짜 속내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다녀간 뒤에 대선 구도는 분명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20대 국회는 오늘로 4년의 임기를 시작했고요.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겠다 다짐했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 2부와 3부에서는 여야 사당의 초선 의원들을 만나봅니다. 20대 국회 1호 법안을 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차관을 지낸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 호남에서 최고 득표율로 당선한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그리고 20대 국회 유일한 언론운동가 출신의 정의당 추혜선 의원, 각각 연결해서 20대 국회 포부와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한 번의 방문으로 정치권을 뒤흔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방한 일정을 마무리했고요. 뉴욕으로 돌아갑니다. 반기문 총장의 방한은 무엇을 남겼는지, 또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한 20대 국회의 과제는 무엇인지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방한 기간 내내 광폭 행보를 보였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오늘 저녁 뉴욕으로 떠나죠? 그렇습니다. 7시 반쯤에 뉴욕행 비행기에 오를 예정이고요.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번 방문을 통해서 전할 메시지 다 전했습니다. 하하.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이렇게 다 전했고요. 마지막 기자회견 보니까 자신의 국내 행보에 대해서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 네, 네. 이렇게 좀 자제해달라라고 네. 당부를 했던데, 그렇지만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이번 방한 동안의 행보를 보면은 비공개를 요청하긴 했습니다만 관훈클럽 토론회를 통해서는 임기 이후에 또 무엇을 네.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 표현들, 그랬죠? 또 건강 문제 자신 있다라는 그런 의사 표현도 명확히 했고요. 또 눈여겨볼 게 충청 대망론이 막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김종필 전 총리 주말에 전격 방문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충청권의 맹지라고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김종필 전 총재를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반드시 방문할 필요가 없었죠. 네.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해서 유성룡 선생의 또 고택을 찾은 네, 것,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메시지를 많이 던지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TK와 충청의 그런 연합이다, 이런 것까지도 불을 붙였고요. 어떻게 보면은 잘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네. 것 아니냐, 이렇게 네. 해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치권에 이렇게 과대 해석하는 것은 좀 삼가달라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치고 빠지기가 아니냐, 이런 식의 또 해석을 네.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기문 총장 그동안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던 것이 전략적 모호성, 네. 그리고 권력에 대한 의지가 별로 뚜렷하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점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방한 기간을 통해서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켰다. 그리고 다음 대권 과정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분은 단순하게 한 자락을 까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보여줬다라고 네.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7개월 정확하게 임기가 남았는데 그렇죠. 퇴임 후 행보 벌써부터 궁금해지고요. 어쨌든 남은 기간은 사무총장 직무에 또 충실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반기문 총장의 말씀하셨던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 총장을 차기 대선 주자군에 포함시키는 건 상식이에요. 상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젠 정말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관심은 과연 유엔 사무총장 임기가 끝난 뒤에도 지금과 같은 관심과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 참 관심거리인데요. 네. 물론 반기문 총장 앞으로 남은 과제, 또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반기문 총장에게 언론이나 사회에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여론조사 보니까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러게요. 그건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네네. 지금 컨벤션 효과라 그러는데. 네. 하지만은 국내 뉴스에서 좀 사라지고, 또 임기를 마치고 7개월 또 그 이후에 과연 국내 정치판에 뛰어들면은 그때부터는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이 아니라 유력 대권주자 반기문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엄청난 공격이 있을 거고 또 검증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지층도 분화될 거고 심지어 여권 내부의 지지층도 나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과연 반 총장이 이런 혹독한 검증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 또 새누리당 내부의 잠재적인 경쟁자들과의 경쟁을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1차적인 과제일 거고요. 물론 반기문 총장의 강점을 이렇게 보면 꽤 많은 여러 가지를 많이 갖고 계십니다. 네네. 국내 정치에 때묻지 않았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죠.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네. 기대감. 그리고 우리 정치가 그동안 대립과 싸움질로 이렇게 일관되어 있는데 이런 새로운 국제적인 감각과 시선을 좀 도입시키면서 우리 국내 정치를 한 단계 좀 높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게 반기문 총장의 강점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 하지만 국내 정치에 뛰어드는 순간 또 일각에서 예상하듯이 만약에 친박계의 지원을 등에 업는다라면은 그런 강점들이 일순간에 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네. 물론 반기문 총장도 그런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어제 유성룡 서해 선생의 고택을 방문했지 않았습니까? 네. 유성룡 선생이라면은 뭐 다들 징비록을 쓰고 임진왜란을 그렇습니다. 극복하는데 아주 1등 공신이지 않으셨습니까? 네. 임진왜라는 것이 그거죠. 그 외가 침입을 해서 우리가 국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동인 서인할 것 없이 온 국민이 힘을 합치고 또 명나라가 개입한 국제전의 네. 그 형식을 취했었죠. 네.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으로서는 국제 분쟁의 해결사다. 그래서 앞으로 한반도의 위기, 한반도의 분쟁을 해결할 적임자라는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노출을 시킨 건 사실입니다. 네. 서해 선생이 조선시대 최고의 안보 전문가고 또 외교 전문가다. 거기에 자신의 이미지를 오버랩시키는 그런 효과는 있었지만은 네. 반 총장으로서는 명심해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서해 선생이 단순하게 그런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네. 국내 개혁에 매진한 분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양반들에게 대해서는 그 군역을 또 부과를 하고 또 천민이나 상민들에게 대해서는 군역을 부과하는 대신에 또 이제 면천시키는 네. 그런 그 개혁을 신분제도를 개혁하려고 애를 썼고 또 세제 개혁도 했었죠. 네. 공물 납부를 쌀로 대체하고 그것도 토지 결수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부자 증세까지도 이렇게 네. 가능한 분인데 반기문 총장은 이런 그 서해 선생의 개혁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학습하고 공부해야 되고 또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추 의원님의 말씀을 반 총장이 꼭 귀담아 듣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20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4년 임기가 시작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당선인이 아니라 국회의원 신분입니다. 네. 20대 국회 뭐 여소야대 3당 체제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오늘 보니까 여야 모두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네. 아주 좋은 신호를 출발을 하더라고요. 새누리당 정지석 원내대표는 앞으로 청와대의 일방적인 지시 그리고 당이 무조건 따르는 그런 관행은 없애겠다. 네. 이렇게 나름대로 의욕을 보였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김정인 대표는 앞으로 정치적 쟁점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민생에 충실하겠다. 네. 그리고 국민의당도 진영 논리를 넘어서서 민생과 국익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아주 좋은 다짐들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국가와 국민을 바라보겠다라고 여야가 모두 말하는데 국가와 국민만 바라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골수 지지층한테 네. 돌을 맞아도 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매를 맞을 각오를 돼 있어야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오늘 같은 이런 다짐들 여야가 20대 국회에서는 정말 꼭 실현하기를 바라는 네. 마음입니다. 함께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요. 20대 국회가 시작부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제2요구 건을 비롯해서 참 쉽지 않은 과제를 많이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국회의원 임기는 시작을 했지만은 아직 국회 첫 임시회가 언제 열지도 아직 정해지지 네. 않았습니다. 네. 원구성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협상 진행했고 내일도 다시 한다 그러는데 우리 국회법에는 20대 국회 새 국회가 이제 개원하면은 첫 임시회는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 네. 후 7일 이내에 열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6월 5일쯤이 되는데 뭐 6월 6일 현충일이고 그래서 6월 7일에 여는 것이 네. 법 정신에 맞는데
그날 국회의장단 뽑아야 되고 그리고 사흘 안에 6월 9일까지는 상임위원장을 뽑고 이제 국회가 정상으로 가동이 네. 돼야 됩니다. 여야 모두 법정 기한 준수하겠다. 이렇게 지금 다짐을 하고 네. 있는데요. 지금 당장 이제 국회의장은 누가 하느냐 아니면은 그 핵심 상임위원장인 법사위원장, 예결특위위원장, 운영위원장 누가 하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여야가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 보기에는 누가 해도 별 상관없습니다. 정말 생산적인 국회를 네. 모습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번만큼은 좀 지각국회 하지 말고 네. 지금 산적한 민생 현안들이 많은데 정말 제때 문을 열겠다라는 그런 약속들을 지키는 국회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원 법정 시한 일주일여 남았는데요. 정말 국민만 바라본다고 했는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1부 여기까지입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